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4년 1회 정보통신기사 필답형 실기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문제 요약입니다. 어제였죠. 총 17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배점은 3점짜리 문제가 하나 있었고 대부분 4점, 6점, 8점, 최고 9점짜리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기출 그리고 기출 응용, 신규 문제 비율을 한번 보면요. 기출이 31점, 그리고 기출 응용이 43점, 또 신규 26점입니다. 저는 어제 카페에 그 시험 후기를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기출 비율이 너무 적었다. 뭐 무슨 시험이 이 모양이냐. 또 이번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렇게 신규 비율이 많아서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해서 저는 이 시험을 안 봤습니다. 저는 오후에 있는 산업기사를 봤고요. 오전에는 우리 박희남 기사님이 시험을 보고 저한테 복원을 해줬어요. 딱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렇게 신규가 많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강생분들의 입장과 강의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자. 분석을 했는데 자, 기출과 기출 응용 얘는 기존의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나온 걸 기출이라고 하고 기출 응용은 조금 바뀌는 거. 얘는 아예 안 나온 겁니다. 처음 나온 걸 보면 26점이에요. 이게 과연 비율이 맞냐 적냐? 제 생각에는 한 25, 26이면은 그냥 적정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통 10년간의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그 안에 나온 걸 놓치지 않고 다 풀었다고 가정하면 기출은 당연히 다 맞는 거고요. 이 기출 응용에서 한 80% 이상 맞으면 거의 60이 나오거든요. 요걸 다 틀린다고 해도 70점이 넘습니다. 하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나 저거 못 봤는데 있었어? 라고 해서 뒤져보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좀 용어 문제였는데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요. 명확한 근거가 안 보이는 용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IP 서브넷 주소 계산하는 건데 얘는 사실상 IP 주소가 똑같이 나오진 않거든요. 전 기출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음 3번 망 신뢰도 향상 방안. 얘는 똑같이 나왔어요. 기출 문제고요. 자, 설계 감리 용어. 이것도 지지난 시험에 정보통신 설계의 정의를 쓰시오 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 설계의 정의를 몇 번 써봤다고 하면 용어 괄호 채우는 건 더 쉬운 문제였습니다. 얘도 사실상 기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통신 전송 개선 품질 척도 BER, FER, CER 이거 하고 뭐 BLER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신에서의 지표 BER이죠. 얘는 기존에 2번 나왔고 요 3번째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이런 문제는 맞추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 공사 예정 보정표에서 괄호 채우는 문제. 자, 그리고 망 관리 프로토콜 SNMP를 묻는 문제. 자, 요번 시험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요 망 관리 관련된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연달아서 나왔어요. SNMP 프로토콜의 어떤 정의를 묻는 문제, 그리고 망 관리에서의 기능, 요 TMM이라는 게 나왔는데 결국은 망 관리라는 용어가 문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 관리의 기능, 우리 장성, 구, 계보 기억나시죠?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 9가지의 계보가 있다. 장애, 성능, 구성, 개정, 보안 이렇게 5가지 있었죠. 그 중에 4개 쓰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요 SNMP, PDU의 전달 방향. SNMP는 보통 매니저와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고 에이전트 안에 이 어떤 데이터베이스 용어 MIB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매니저가 요청을 합니다. 너 현재 시간이 얼마야?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요청을 하면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 방향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신규 문제인데 SNMP에서의 포트 번호입니다. 우리가 응용 계층 프로토콜 막 얘기하면서 각 프로토콜별의 포트 번호를 막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HTTP가 80, 뭐 SSL은 443, 또 SSH는 22, 뭐 이런 다양한 포트 번호를 얘기했는데 SNMP의 포트 번호 161, 162 이거고요. 다음은 주파수를 주고 파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이거보다 어렵게 물어봤어요. 뭐냐면 어떤 주파수를 주고 그 안테나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안테나가 반파장일 때 안테나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번엔 더 쉬워요. 주파수 범위를 주고 그에 해당하는 파장을 구하라는 문제. 자, 다음은 요 DNS의 용어. 다음은 이제 신규 문제 중에 캐리어 이더넷. 요거는 기출문제가 아니라 처음 나왔는데 사실상 필기시험 문제 있었고 또 저희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 과제물로 내드린 것 중에 예비 후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문제만 어느 정도 풀었다고 하면 한 4가지 중에 3가지는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접지 저항 측정 방법. 얘는 뭐 시험 단골 메뉴죠. 예.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접지 저항의 기술 기준 15ohm이냐 105ohm이냐 접지선의 두께 뭐 이런 것들 흔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였고 예. 다음은 이제 공정표 제출 기한 얘가 신규 문제였는데요. 얘는 우리 박희남 기술사님이 강의하면서 쭉 써놓은 것 중에 밑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거 이따 한번 볼 거고요. 다음엔 L2 스위치 기능. 얘는 신규 문제인데 얘도 필기 과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필기 문제를 찾아보지 않는 한 맞추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신규 문제들을 다 놓친다고 해도 요걸 맞추면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바레이 측정법을 이용한 고장 위치 계산. 제가 이걸 보면서요 한 5시간 6시간 동안 이걸 찾았어요. 네, 바레이 측정법이 뭐냐. 사실 저희 실기 수험서에도 들어가 있어요. 기출문제로 들어가 있는데 요번에 나온 문제가 거기 나온 숫자 중에 하나만 숫자가 좀 다르게 해서 나온 거라 사실상 뭐 기출 응용이지만 거의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요 기출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 평가를 해보면요 17문제 중에 문제 개수로만 보면 신규가 5문제, 기출과 기출 응용이 12문제입니다. 배점은 26, 31, 43.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난이도가 매우 어려운 최상위급의 어떤 문제는 아니었다. 이 중은 저희 강사 기준일 거고 수험생분들 기준으로는 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부터 막혔습니다. 그죠? 가입자망을 구축하고, 자, 가입자망은 뭘까요? 우리 집에 있는 거, 그죠? 집에 있는 거, 집에 있는 통신사 모뎀, 뭐 이런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이거 다 가입자망이에요. 네. 무선이니까 무선 가입자망이 되겠죠? 이걸 구축을 하고, 국내 통신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신소 헤드엔드, 조금 이제 약간 들어보지 못한 용어, 헤드엔드는 다들 아시죠? 여기는 헤드엔드는 케이블 TV 방송국 안에도 있고 IPTV 안에도 있고요. 또 우리 MDF실, 국내 통신실에도 헤드엔드가 있습니다. 이 센터와 사용 전에 최초로 시험하는 것. 자, 여기 이제 키워드가 몇 개 나오는데 이 사용 전이 들어가니까 사용 전 검사할 것이다. 아니면 최초로 시험하니까 이거 뭔가 개통을 하는 건가? 개통시험이다. 혹은 뭐 회선 개통시험이다.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답안들이 후보로 막 올라왔는데 아직 정확한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할 때 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개통시험 혹은 회선 개통시험 혹은 사용 전 검사. 근데 이걸 갖고 뭔가 좀 법령이나 아니면 지침서, 가이드 이걸 막 다 뒤졌는데 요거와 일치하는 것들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답이 뭐냐? 아직 몰라요. 어이없죠? 야, 이거 강의하면서 이런 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나오면요 저희도 못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KCA에다가 물어볼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 뭐냐? 정답이 뭐냐? 누가 출제했고 그건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출제한 사람이 제시한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새는요 KCA가 전에 같지 않게 문제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BNP랩이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단 문제를 보면서요 문제 같지 않은 문제들을 계속 보고했어요. 리포트하고 필터링하고 이거 빼야 되고 나오면 안 되고. 그게 22년 초부터
23년 지난 4회 필기시험까지도요, 잘못된 문제 계속 올려서 바로잡고, 예, 그런 과정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실기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은요, 올릴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웬만한 분들께 다 4점이 갈 수 있도록 민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전 검사 정의를 보면요, 이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요게 좀 키워드가 좀 매칭이 돼서 사용전 검사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전 검사가요, 이렇게 최초로 시험하는 걸 떠나서 항목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군의 통신실의 면적, 그리고 광선로의 손실, UTP의 손실, 뭐 이런 것들을 하루 이틀 된다고 된 게 아니고 며칠 걸립니다. 예.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육안 검사, 그리고 성능 검사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중에 뭐 요거 일부라고 하기에는 이 사용전 검사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개통시험이 어디에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회선 개통시험 이런 것도 그러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하고 만약에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모든 분들께 다 점수를 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IP 주소로부터 서브 네트워크 주소를 쓰시오. 기출응용, 사실상 기출문제라고 말씀드렸고, IP 주소, 10진수로 4자리인데, 요걸 하려면, 요걸 2진수로 바꾸고, 그죠? 얘도, 서브넷 마스크도 2진수를 바꾸고, 요 두 개를 엔드 연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딱 내려온 게 바로 서브넷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IP 주소 45.123.21.8 요걸 2진수로 바꾸면 요렇게 될 거고요. 다음 서브넷 마스크 2오면 다 1일 거고요. 190이면 앞에 두 개가 1입니다. 요걸 여기다 넣고 엔드 연산을 했더니 엔드 연산은 두 비트가 둘 다 1이어야만 출력이 1로 나오죠. 그래서 요 두 개 0, 1이면 0이고 0, 1이면 0 1, 1이니까 여기 1 나옵니다. 0, 1은 당연히 0이고 1, 1, 1, 1, 1, 1 그래서 요 밑에는 요 주소가 45가 그대로 나옵니다. 45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맨 앞에는 0, 1이니까 0이 되겠죠. 1, 1,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10진수 64입니다. 0, 0. 그래서 정답은 45.64.0.0이 됩니다. 이거는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3번. 통신망의 신뢰도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사항 3가지만 쓰시오. 얘도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3가지만 쓰시오라고 하면요, 딱 3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4가지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1, 2, 3, 4 뭐 5는 왜 안 되겠어요? 써도 돼요. 되는데 채점자는요, 여기까지만 딱 채점을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건 간에 정답이건 오답이건 여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4가지를 쓰라고 한다. 그러면 4가지만 딱 선택하고 5번, 6번은 아예 안 본다는 얘기예요. 물어봅니다. 책에는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어떤 걸 써야 돼요?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 중에 3개만 골라 쓰시면 다 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워낙 이렇게 나온 문제는요, 어지간하면 다 맞추게 해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4번, 다음 괄호 안에 각각 알맞은 말을 넣어 완성하시오. 1, 2, 동그라미 2개입니다. 뭐뭐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 계산서. 자, 이하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행위. 이거 우리는 설계라고 부르죠. 그리고 자, 2번 괄호란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는 용역업자. 자, 용역업자 하는 겁니다. 용역업자.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자, 잘 보세요. 감독하고 품질 관리, 시공 관리, 안전 관리. 여기 힌트가 있죠. 감과 리. 감리가 되겠죠.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 이게 감리입니다. 설계와 감리를 묻는 문제. 자, 지난 시험에는 요 설계 정의를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정보통신 설계란, 이걸 정의하시오. 만약에 그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글자 하나도 안 놓치고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완전히 그냥 주워 먹는 거죠. 그죠? 감리, 얘는요, 아주 시험에 주장창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요거 괄호, 아니면 요거 괄호. 예. 얘도 어느 정도 봤다고 하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네, 설계 감리. 지난번에 나왔던 겁니다.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물론 법에는요, 정보통신은 빠져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정보통신 설계 정의를 쓰라고 해서 앞에 정보통신 붙인 겁니다. 정보통신공사법에는 용어 정의에 설계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 설계, 여기는 감리. 예를 들어 이 앞에다가 정보통신 설계라고 썼다. 틀렸다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맞다고 해줄 겁니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5번. 데이터 전송 훼손의 품질 척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데이터 전송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자, 세 가지의 오류율. 오류, 에러죠, 에러. 율, 레이트입니다. 에러 레이트. 그 에러 레이트가 비트 단위냐, 아니면 프레임 단위냐, 아니면 어떤 캐릭터, 바이트 단위냐, 혹은 블록 단위의 에러율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걸 일단 세 가지를 쓰는 거고요. 다음에 요 디지털 통신 방식에서의 통신 품질 평가 척도. 그 세 개 중에 어떤 거냐? 답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자, BR, 자, 프레임 에러 레이트, FER, 다음 캐릭터 에러 레이트, 그리고 BLER 다 가능합니다. 이런 에러 레이트 많은데 이 중에서 요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쓰이는 품질 척도는 BR입니다. 얘가 8점이니까 아마도 이렇게 하나씩 2점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얘도 기출문제로 2번이나 나왔어요. 이번에 3번째 나온 겁니다. 이걸 틀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물론 틀리신 분들께는 죄송해요. 죄송한데 제가 솔직히 말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이걸 못 쓰셨다면. 네. 자, 6번. 공사 예정 공정표에서 빈칸을 채우시오. 얘도 자꾸 신규 문제라고 우기시는데 곤란합니다. 16년도 4회 6점짜리 문제로 나왔었고요. 공사 예정 공정표. 자, 이쪽은 공정. 그렇다고 해서 공정이라고 쓰면 되느냐? 그러면 좀 틀립니다. 네. 자, 여기는 수량,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공사의 종류입니다. 공사의 종류. 여기는 단위가 되겠죠? 네. 공사의 종류 혹은 공종,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단위. 얘도 기출 문제입니다. 실기수험서 저희 292페이지에 등장을 했고, 제대로 책을 쭉 풀어보셨다고 하면 얘도 맞추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프로토콜과 원어를 쓰시오. 자, 괄호는 IETF에서 표준화한 UDP, IP상에서 동작하는 비교적 단순한, 자, 여기 이제 심플이 나옵니다. 심플. 네. SNMP 할 때 그 심플입니다. 메시지 교환형, 네트워크 관리, NMP입니다. 그죠?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앞에 여기 S가 붙으니까 SNMP,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라우터나 허브 등 네트워크 기기의 정보를 망 관리 시스템, 보통 망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NMS라고 부르죠. 예. 그럼 NMS하고 이 SNMP하고 차이가 뭐냐? 예. 이 NMS는요, 망 관리 전체 체계입니다. 체계. 그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SNMP를 쓰는 거예요. 예. 이런 프로토콜의 종류에는 SNMP도 있고, 이런 CMIP도 있습니다. 이 SNMP는 이 IETF에서, 예. 이 국제 인터넷 태스크포스, 이 단체에서 표준화한 TCP/IP 기반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여기 UDP/IP인데 왜 TCP/IP라고 합니까? 자, 들어보세요. 얘는 ISO에서 만들었고요. OSI 7레이어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7계층 기준에서의 망 관리 프로토콜이 CMIP고요. 그리고 TCP/IP는 인터넷, 여기 4계층이죠, 4계층. 네. TCP/IP를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요 계층에서의
망 관리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요 위에 올라가는 게 요 TCP도 있고 UDP도 있으니까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는 겁니다. 정답은 SNMP 8번입니다. TMN. 방금 우리가 망 관리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어서 곧바로 또 망 관리가 나왔어요. 근데 요걸 조금 필기시험 때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실기시험도 마찬가지고요. TMN, 전기통신망과 통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망 관리 구조이다. 자, 전기통신망의 관리 및 서비스 계획 유지 보수를 위한 망 관리 5대 기능. 자, 아까 한번 얘기했지만 장성, 구, 개, 보. 5가지인데 4개만 쓰시면 돼요. 8점이라 장애 관리, 성능 관리, 구성 관리, 계정 관리, 보안 관리. 뭐 어떻게 해서건 4개만 쓰시면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 문제 9번. 다음 그림을 보고 네트워크 관리 명령어. 자, 연달아서 지금 계속 망 관리가 나옵니다. 네트워크 관리, 망 관리, TMN, SNMP 뭐 다 이어집니다. 여기서 또 SNMP예요. 여기 SNMP 매니저가 있고 관리자죠. 그리고 이쪽은 에이전트입니다. SNMP 에이전트. 근데 이 방향성에 따라서 이 메시지 3개에 대한 어느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 방향을 쓰라는 겁니다. 전송 방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니저는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관리자. 이 에이전트는 직접 망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회사에서 관리자들은 뭐 하죠? 저희 직원 계속 요청하잖아요. 자, 이 일 하세요. 아니면은, 지금 뭐 해요? 라고 묻죠. 얼마큼 했어요? 지금 몇 시내 지각을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요청하는 거. 자, 그 일 다 한 걸로 갖고 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응답을 하겠죠. 네. 이거 물어보는 게 뭐가 있느냐? 여기 있는 정보들, MIB.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예요. 얘가 지금 스위치다. 얘가 예를 들어서 라우터고 얘는 뭐라고 할까요? 뭐 모뎀이다. 그러면 이 안에 얘의 어떤 그 맥 주소가 있을 수도 있고, 야, 네 맥 주소 뭐야? 네, 제 거는요, 맥 주소 얼마예요? 응답을 주겠죠. 그리고 현재 CPU 이용률은 얼마큼 돼? 전기 직원이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나하나 알고 싶은 거예요. 현재 얼마나 바빠요? 아, 그러면 네, 죽을 듯이 바빠요. 뭐 이렇게 응답이 올 수 있죠. 아, 예, 저 지금 95% 이용률이에요. 응답하겠죠. 근데 얘가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청이 많아서. 그래서 갑자기 99%가 싹 되니까 아, 저 돌아버리겠어요. 일 못하겠어요. 라고 예외를 날립니다. 매니저한테. 그러다가 100%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운되겠죠? 다운되고 리셋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알립니다. 저요? 리셋됐어요. 알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트랩입니다. 트랩. 이렇게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왔다 갔다 하는 포트가 161번이고 또 이 에이전트의 어떤 예외 상황을 알리는 이 트랩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포트는요 162번입니다. SNMP 하면 머리에 떠올라야 될 게 매니저, 에이전트, MIB 그리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의 종류가 뭐냐? get, request. 이 get이 이겁니다. 이런 거, 맥 주소, 이용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메모리, 사용 중인 메모리 이런 거 얼마냐? 그걸 이제 응답하는 거예요. get, response.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시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쳐요. 현재 11시 55분 55초인데 얘는 11시 45분 55초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시간 맞춰. 이번엔 set request. 자, 너 시간 이렇게 설정해? 라고 하면 set response 주겠죠. 요런 게 우리가 PDU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트랩. 요런 PDU의 종류를 묻는 문제. 지난 시험에 나왔고, 요 매니저와 에이전트 또 요런 PDU, MIB 이렇게 구성된 프로토콜, 그걸 SNMP라고 하고, SNMP가 주고받는 요 포트의 주소는 161, 162다. 요 정도만 알면요, 끝나요. 자, 정답은 리퀘스트는 A 방향이죠. 이쪽이고, 자, 리스폰스는 B고요. 트랩도 B 방향입니다.
다음,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와, 이제 관리만 들으면 막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죠? 방화벽을 설정하려 할 때, 이 방화벽의 역할은 뭐냐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분리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방화문이 있잖아요. 방화문. 방화문이 뭐예요? 불이 날 때 안에서 불 나면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막고, 또 바깥에서 불 나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방화문입니다. 비슷해요. 서버가 있고, 예를 들어 장비가 있어요. 외부, 내부를 분리하려고 할 때 보통 방화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패킷 조사에서 어떤 정의되지 않은 어떤 룰, 이런 테이블에서 정의되지 않은 거라면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다 드롭을 하겠죠. 그죠? 패스 혹은 드랍, 혹은 얼라우, 혹은 디스얼라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이제 SNMP 서버 IP가 192.10.1.100입니다. 아, 요건 서버 IP고 네트워크 장비 IP, 요거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포트가 괄호 처리되어 있고, 이거는 허용이냐 아니면 금지냐? 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망 관리해야 되니까. 그죠? 얘가 왔다 갔다 하려면 이 방화벽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 방화벽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테이블. 네. 포트는 몇 번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161, 162. 네, 이 두 개의 포트 번호가 설정이 돼야만 제대로 된 망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신규 출제 문제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VHF 파장 대역을 계산하시오. 얘는 기출 응용입니다. 이 파장 대역을 계산하려면 이 VHF의 주파수 대역을 알아야 되겠죠. 네. VHF는 30MHz에서 300MHz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을 우리는 VHF, Very High Frequency라고 정의를 합니다. 풀이 과정과 정답을 보면, 자, 우선 이 주파수 범위가 정해질 거고, 다음, 요 30에서 300메가니까 파장 람다는 F분의 C라는 공식이 정해져 있는 거고, 요 C는 빛의 속도입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고요. 네. 주파수는 여기 30MHz부터 300MHz. 요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30MHz에 대한 파장이 10m, 그리고 300MHz에 대한 파장이 1m입니다. 정답은 1에서 10m. 이렇게 쓰시면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죠? 뭐 비전공자분들이나. 그런데 저희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이 문제는 놓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요 보강 강의를 올려드렸어요. 기억하시죠? 2024 실기 대비 보강. 여기에 보면 제가 채널 코딩, 해밍 코드하고 ARQ 이런 관련해서 강의를 좀 찍었고요. 그리고 요 7번 문제가 FM 변조해서 필요한 주파수 대역폭을 구하면서 FM 하면 우리 FM 라디오가 떠오른다. FM 라디오 대역이 88MHz에서 108MHz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VHF를 정의하기를 30에서 300이다. 네. 이게 VHF인데, 아, 이걸 외우기 어려우면 어떻게 외운다고 했죠? 요 V 빼고 HF만 먼저 외우십시오. HF가 단파였고, 단파,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화투를 치면 홍단, 청단, 또 뭐가 있죠? 초단. 야, 화투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3장을 모으면 30점이 된다. 기억나세요? 그죠? 예. 그래서 3에서 30MHz가 HF니까 여기에 10배를 곱하면 VHF가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막 그렸단 말이에요. 제가 막 10변을 통하면서 단파, 요 주파수 범위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다. 근데 VHF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주파수는 알아야죠. 그죠? 30MHz에서 300MHz.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운전하면서 FM 라디오를 듣는데 그 FM 라디오가 주파수가 얼마인지 모르면 안 된다. 예, 그게 바로 VHF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너무 이렇게 열변을 통해서 죄송하고요. 다시 앞에서 가보면 일단 이 주파수 범위를 명세를 해야 되고요. 예. 자, 이게 정확히 이 정답을 쓰고 풀이 과정이 맞으면 이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계산이 좀 틀렸다.
근데 이 주파수 범위는 제대로 썼다라고 하면 최소한 1, 2점까지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채점자의 마음이 더 크죠.